1조 원대 손실이 우려되는 이른바 라임 사태를 두고 투자자와 은행 그리고 자산운용사 간 소송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피해 투자자들이 라임 자산운용과 주요 판매처인 은행, 증권사 모두를 사기죄로 고소한 가운데 판매사들은 우리도 피해자라면서 라임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 이르면 오는 6월에 출시됩니다. 세입자 방어 수단이 앞으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종원 신임 행장의 출근을 저지 중인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조합원들과 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갈등 해결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화산 폭발로 주민과 관광객 최소 6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산재로 마닐라 국제공항의 이착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필리핀 당국은 추가 폭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장 속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1조 5천억 원대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본 라임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100여 건의 분쟁 조정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라임펀드를 판 판매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매사들은 한편 자신들도 피해를 당했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라임 사태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라임 사태의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라임펀드 관련 피해 분쟁 조정 민원은 1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 피해 규모는 우리은행이 3,259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당국은 조만간 3일 회계법인 실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들의 분쟁 조정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일부 판매사들을 형사 고소했고 법무법인 광화도 조만간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네, 오 기자, 그런데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은행 이렇게 판매사들까지 법적 대응에 가세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16개 판매사들이 공동 대응단을 구성한 겁니다. 이들은 라임이 펀드 부실 징후를 알고서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또 펀드 수익률을 좋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쓴 건 아닌지 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라임 펀드 투자자들이 자신들을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동 대응단은 라임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제 관건은 라임 펀드에 대한 회계 실사 결과일 텐데요.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결과는 당초 오늘 나올 예정이었는데 일러야 이달 말에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사장을 시작으로 핵심 인력들이 회사를 빠져나가면서 실사 진행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금감원은 라임 자산운용 사무실에 상주 검사역을 파견해 실사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후 금감원은 본격적인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라임은 DLF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이어서 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이 혹시나 전셋값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세입자분들도 많으시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대비한 상품이 나올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이런 상품이 나온다고요?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6월쯤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기존의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게 되는 건데요.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 원에 달하지만 전세 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왜 이렇게 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규모가 작았을까요?
네, 통상 전세 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SGI 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을 받는데요. 금융기관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전세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서입니다. 이전까지는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뒤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도 뭐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임차 보증금 5억 원, 지방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데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상품은 빌라나 다가구 주택 역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이 열흘 넘게 본사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윤 행장이 여전히 노조와의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오늘 오후 대토론회를 열고 향후 행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노조가 오늘 오후에 토론회를 연다고요? 네, 기업은행 노조는 오늘 오후 기업은행 본점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윤종원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의 취지와 경과를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투쟁 관련 의견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갈등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윤 행장이 그동안 노조와 대화를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왔는데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행장은 노조와의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도 막무가내로 대화를 안 하겠다기보다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사과하고 향후 낙하산 인사 재발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만약 정부와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나오지 않으면 4월 총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자, 그런데 이렇게 행장이 임명됐는데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도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은행은 통상 1월 중순쯤 이 전 직원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 부행장을 포함해서 부행장 5명의 임기 만료가 임박했고 IBK 투자증권 등 계열사 3곳의 대표 임기는 이미 지난달에 끝났는데도 후임자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서 은행 측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윤 행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만큼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다음은 국제 소식입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의 관광 명소인 탈 화산이 폭발해서 관광객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산재로 인해 마닐라 국제공항 항공기 운항도 전면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번 화산 폭발 규모가 상당히 큰 듯한데 공항이 폐쇄될 정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경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약 65km 떨어진 탈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소리와 진동이 관측됐고 화산재 기둥과 수증기가 15km 상공까지 치솟았는데요. 또 폭발 이후 탈 화산 인근 지역에서 규모 2.9와 3.9의 지진이 발생했고 폭발로 인한 화산재도 수도권 지역인 메트로 마닐라의 케손시 북쪽으로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탈 화산섬을 영구 위험지대로 선포해 인근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반경 14km 이내에 있는 주민과 관광객 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는데요. 지금까지 8천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걱정인 건 우리나라 여행객 또 교민들 피해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또 사시는 분들 출장 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항공기 운항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번 화산재 분출로 마닐라 국제공항의 국제선과 국내선 운영도 어제 오후 6시부터 중지된 상태인데요. 마닐라 국제공항 측은 트위터에서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운영이 화산재 때문에 무기한 중단됐다고 밝히며 비행기 탑승객들에게 항공사와 구체적인 비행 스케줄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은 탈 화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강조하며 위험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교민에게도 필리핀 정부와 언론의 경고를 예의 주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계 소식입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나섭니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인데요. 이렇게 기아차뿐만 아니라 새해부터 완성차 업계 노사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기아차 노동조합의 경우는 오늘부터 언제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기아차 노조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주간, 야간 작업을 4시간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16일과 17일부터는 주간, 야간 6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사실 지난해 기아차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인단협이 타결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간격을 못 줄이고 있네요. 네, 기아차 노사는 이미 지난달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찬반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는데요. 그 뒤 노조는 현대차 노조만큼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우리 사주 15주 지급, 전체 조합원에 대한 라인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조의 움직임을 두고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는 지난달 지금은 교섭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면서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비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윤 기자, 그런데 이렇게 기아차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좀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고요. 네, 현재 르노 삼성 노조도 기본급 등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는 게릴라 파업, 서울 상경 집회 등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관련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며 지난주 직장 폐쇄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GM과 쌍용차는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GM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 통보하면서 노사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46명의 해고자들을 올해부터 복직시켰지만 이들을 부서에 배치하진 않고 있습니다. 경영 상황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해고 복직자들은 부서 배치 등을 요구하며 지난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현대자동차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부터는 북미 시장에서 연간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SUV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차를 공격적으로 출시하고 또 프리미엄 차종을 통해서 고객층을 넓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현대차가 공격적인 이 북미 시장 판매 목표를 내걸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호세 무뉴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겸 북미 판매 본부장이 최근에 밝힌 내용인데요. 올해 일단 72만 대를 판매한 뒤에 내년 판매량을 늘려서 오는 2025년에는 100만 대 판매량 고지에 올라서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SUV 시장을 적극 공략을 하고 경쟁력이 있는 신차를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차종을 더 다양화해서 현대차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 71만 대, 기아차는 61만 대를 각각 팔았습니다. 사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차마겟돈으로 불릴 정도로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는 선전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 전체 자동차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1.1% 줄었습니다. 역성장을 한 건데요. 근데 현대차는 그럼에도 작년에 4.7% 판매량이 늘었고 기아차도 4.4% 각각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7.7% 시장 점유율로 북미 시장 7위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기존에 일본차나 미국차를 몰던 소비자들 가운데 현대차 SUV 모델인 팰리세이드를 찾는 사람들이 작년에만 4% 넘게 늘어나는 등 현대차 고객층의 폭이 넓어진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현대차는 분석을 했습니다. 윤 기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올해 현대차의 판매 목표가 72만 대입니다. 5년 뒤에 100만 대, 이거 만만치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가 믿는 구석은 제네시스, 즉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극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작년 말에 출시한 최고급 세단 G90을 필두로 해서 바로 아래 모델인 G80 신차를 연내 미국 시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여기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공식 출시되는 프리미엄 SUV 모델인 GV80도 올해 여름까지는 미국 시장에 선보여서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입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8주 연속으로 오름세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이 양국 긴장감으로 기름값은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날입니다. 네, 지난주에 전국 주유소 기름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달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6.4원 오른 1,565.1원, 경유 판매 가격은 4.6원 오른 1,396.3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8주 연속, 경유 가격은 7주 연속 각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8주 동안 총 30.7원이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중동에서 긴장감이 여전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분쟁으로 시장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유는 한국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달 둘째 주 기준 두바이유의 가격은 배럴당 68.4달러로 전주보다 1.2달러 올랐습니다. 석유공사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와 석유 수출기구 원유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는데요. 따라서 중동 리스크가 반영되는 설 명절쯤까지 국내 기름값이 추가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중동 위기 대책반을 만들어 가격 안정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나올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기름값 움직임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날입니다. 이달 말에 자동차 보험료가 3.3%에서 3.5%까지 올라갑니다.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오는 29일 보험료를 3.5% 인상하고 다음 달 초에는 현대해상이 3.5%, DB손해보험이 3.4%, 삼성화재도 3.3%를 각각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형사들의 인상 움직임에 따라 중소손보사들도 보험료 인상에 곧 나설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D램의 가격이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반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의 정전 사고는 이 D램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실적에서 이 반도체 부문이 선전을 하면서 업황 개선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죠. 새해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조사업체인 D램 익스체인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D램 계약 가격이 올해 1분기 안에 전분기 대비 최대 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PC와 서버 D램 그리고 그래픽 D램의 수요가 늘고 있어 가격 반등을 주도할 거란 분석입니다.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 제조업체들은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선제적으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 1분기에는 PC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D램 반도체 재고 확보 차원에서 업체들이 수요를 늘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모바일 D램의 경우 1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이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행히도 지난해 말에 있었던 이 삼성 화성 사업장 정전 사고는 D램 공급에는 큰 차질을 주지 않았다고요. 네, 당시 정전 사고로 인해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 가동이 1분가량 중단됐었는데요. 당시 이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가 됐습니다만 D램 익스체인지는 이번 정전 사고가 세계 D램 공급 시장에 심각한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수요 측면에서는 불안감을 자극했다는 설명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움직임 속에서 이번 사고로 공급 차질을 우려한 메모리 구매자들이 재고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요가 늘어서 D램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전이 발생했던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13호선 공장에선 20나노미터와 25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활용한 D램 전문 칩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D램 익스체인지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달부터 D램 전문 칩의 월 계약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오수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삼성전자 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조금 전인 11시 45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도 200원 오른 59,700원까지 올라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75년 6월에 상장한 이후에 45년 만에 최고가인데요. 최근 1년 동안 51%나 뛰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나 급등하는 이유는 최근 D램 현물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12월 이후 삼성전자 보통주를 1조 117억 원어치나 매수하는 등 반도체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오르면 사실 가장 또 관심이 가는 게 주요 주주들 지분 가치일 텐데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 이것 좀 살펴볼까요? 네, 이건희 회장과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특히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 한 달 동안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의 지분 가치는 3조 원, 또 지분을 10%가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6조 원이나 가치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서 이 코스피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전자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 2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18위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28위였는데요. 10개 단위나 급수직 상승한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인텔과 이동통신사 AT&T 또 버라이즌 등을 제쳤습니다. 글로벌 시총 100위 기업 중에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또 주말 동안 유명 연예인들 10여 명이 좀 스마트폰 해킹 이슈로 특히나 이게 SNS 중심으로 뜨거웠는데 클라우드 해킹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랑 또 이메일 그리고 SNS 등 여러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클라우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또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를 연동해서 데이터를 편하게 옮겨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달리하면 외우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모든 계정에서 비슷하게 쓰는 사용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기까지 해야 더 안전하게 해킹에서 멀어질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중 인증을 사용하면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백업돼 있는 데이터를 복사하려면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의 추가 인증 장치를 더 거쳐야만 하는 이중 인증을 걸어두면 해킹의 위협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귀찮아서 비밀번호 통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저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임직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준법 실천 서약식을 열고 준법 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하면 묵과하지 않고 또 사내 준법 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또 고동진 사장 등은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고 또 나머지 임원은 전자서명으로 동참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은 13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3%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1.5%, 석유 제품이 30.6% 늘어난 반면에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부진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봄꽃이 피는 등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유통과 레저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겨울인데 골프채가 잘 팔리고 롱패딩은 벌써 재고 정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외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골프는 겨울이 비성수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겨울에도 낮 기온이 영상에 머물면서 골프채 등 관련 용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거의 한 50% 이상 늘었다고 봐요.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지금도 골프장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에서는 따뜻한 음료와 아이스 음료가 비슷한 비율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시즌이 되면 한 6대4 정도로 좀 따뜻한 음료가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요. 작년 11월부터는 한 5대5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롱패딩 등 이 주요 백화점의 아웃도어 매출은 1년 전보다 더 줄었습니다. 12월 중순 정도부터 지금 재고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례적으로 날씨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롱패딩을 많이 안 찾으세요. 날씨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체감온도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뭐 전열기구라든지 뭐 살 필요가 크게 못 느껴서 뭐 사지 않은 것들 좀 있는 것 같고. 당분간 포근할 것이란 기상청 예보가 일부 기업들에겐 추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에서 25세부터 29세까지의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2위는 덴마크, 3위는 멕시코였으며 미국은 이보다 낮은 13%, 일본은 12.6%를 기록했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여 건으로 재산 가치는 28조 6,100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건물을 증여받은 10살 미만의 수증인과 또 증여 재산가액은 1년 전보다 각각 52%, 83% 급증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8% 오르며 2221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0.39% 오르며 67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노조가 오늘부터 17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만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25% 떨어지며 4만 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진칼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칼. 지금 반도건설이 한진칼의 보유 지분을 확대하고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 취득에서 경영 참여로 바꿨습니다. 이 소식이 한진칼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2.4% 오르며 4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29.17% 오르며 17,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52주 신저가를 지금 기록했는데요. 현재도 5.27% 빠지며 2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백브리핑 시시각각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